안녕하세요. 조칠박사 통통통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편의점 A부터 Z까지 해본다. 마지막 사탄입니다. 자, 편의점에 대해서 뭐 실제 소비자의 입장, 또 유통기업 입장, 다양한 점주의 입장 이렇게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는 사람 뭐라 했죠? 우리 유통 매장에서는 파는 사람 무조건 소진될 때까지 팔아라. 물건이 비면 뭐 한다? 발주하면 물류는 어때요? 제때 갖다 준다. 그러면 고객은 어때요?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게 오면 괜찮네 프로모션 하면 또 물건을 산다.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이 물류입니다. 로지스틱스. 자, 물류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물류센터 부동산 다양한 얘기 할 때도 있죠. 무조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량, 적재, 적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얘기합니다. 유통시장, 유통매장도 유통 상품을 압축해야 되고요. 물류도 팔리는 상품으로 재고를 압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통매장의 상품 남아돌면 이것도 결국은 매출액 손실이고요. 물류도 재고가 남으면 매출액 손실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물류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류를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CU, GS 리테일 두 회사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에 5,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점포는 각각 13,000개, 14,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점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도, 인천에 인구가 반이 있고 점포가 이제 한 50, 60%가 몰려 있는데요. 물건이 매장에서 빠져서 발주가 오면요. 돌 수 있는 라우팅 동선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자, 선진국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일본의 세븐일레븐을 갖다가 막 2만 개 이상 되는 점포를 얘기했지만은 물류는 아웃소싱입니다. 자기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발주를 주는 경우인데 대부분 자사 물류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본의 세븐일레븐도요. 평균 라우팅 동선이 있는데요. 차량이 돈 때 기본적이 있어요. 2,000평의 물류 거점에서 500개의 편의점 매장을 커버한다. 자, 가면 갈수록 상온, 저온, 냉장, 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이 있어요. 보통 상온 80, 저온, 냉동, 냉장, 데일리 포함해서 20, 아니면은 90, 10 이 비중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00개 점포를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CU하고 GS를 보니까요. 제가 전국의 거점이 20개에서 25개 정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몇 개라고 있는지 뭐 회사에 양쪽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20개 이상의 전국의 거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는 많이 몰려 있겠죠. 서울, 경기도, 인천,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의 2호선 중심으로 물류 거점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600개의 점포를 갖다가 한 물류 거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대에 따라서 하는 게 우리가 데일리 상품, 또 저온, 냉동, 냉장.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회전율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는 상온 상품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온이라든가 도시락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라서 2번, 많게는 3번, 뭐 4번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상온 1번, 저온, 데일리 상품, 도시락 상품은 2번입니다. 2회전. 그래서 이제 CU가 몇 번을 가냐, GS가 몇 번을 가냐, 이거는 이제 회사의 방침이고 물류 전략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냥 2회전 이상을 간다고만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점포가 가장 많은 CU가요. 우리나라의 진천에 대형 물류센터, 허브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금 가동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장 연면적이 한 1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북 진천에서 허브화되고 자동화된 지금 물류센터를 지금 가동해갖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삼자물류 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게 거기가 완전히 뭐 허브해갖고 거기서 이제 수도권을 다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도 가겠지만은 그만큼 규모가 큰 물류센터를 가져갔다는 거는 어때요? 거기서 사전에 예측한 상품 분석 다 하고 예측한 걸 어때요? 다 수도권이라든가 근거리 그것도 광역 거점은 다 물건을 갖다 소싱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온도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상품을 갖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시에 갖다 주는 게 우리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의 생명선은요. 온도 관리, 시간대 배송, 그 다음에 정량, 적당한 타이밍 갖다 주는 게 물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편의점들은 앞으로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회전율이 빨라질 거예요. 제가 뭐 전 시간에 했지만 2회전이다, 3회전이다, 그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전략이니까 물건이 없으면 빨리 갖다 주고
보충해주는 게 이제 재고 보충, 발주 재고 보충, 이거는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죽는다가 아니라 전 조철이 박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너무 빨리 달려와갖고 뭐 10평, 15평 규모가 작은 편의점도 많아요. 물론 이제 일본이나 선중에 비하면 앞에 주차장이 없는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도심 쪽에.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파킹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못 사는 그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하죠? 사전에 주문해서 편의점 앞에 지나가면 뭐요? 갖다 주는 거예요. 델리버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통매장이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구매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구매하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소비자들은 더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요. 전자상거래도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찾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 물건 앞에 또 카드를 갖다 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했는데 보세요. 대형마트 커지면 어때요? 거의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요즘 가면 그냥 쇼핑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상품인데 관련 상품을 갖다가 주는 거는 고맙지만은 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로봇이 나올 거, 저의 예측입니다. 딱 구매를 했는데 로봇이 얘기를 해줘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딱딱 찝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할 때 속도도 빨라지겠지만은 무인 쇼핑, 무인 로봇 시대가 지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도 그런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살아남는 유통기업은 전 편의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슬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갈 때 쉽게 가는 편의점은 앞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포화가 되지만은 여기에 서비스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편의점 사탄하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편의점 시장이 박사님 왜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나라 인구는 10년 후에 줄어듭니다. 1인 가구는 제가 이제 600만 명 시대에 됐고 고령화돼갖고 65세 이상은 지금 14% 7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타겟층에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고령화를 맞춤형의 편의점, 젊은 층의 편의점, 타겟층 편의점이 분산돼서 동선이 좋은 쪽으로 좀 들어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용하는 고객층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젊은 층들이 편리성, 그다음 전자상거래 쪽으로 뛰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30, 40대들이요. 최근에 20대를 포함해갖고 그걸 우리는 이제 최근에 20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는 모바일 세대, 뭐든지 보면은 빨리빨리 하는 세대였어요. 쇼핑도 빨리, 물건 사는 것도 빨리, 구매도 빨리. 근데 최근에 50대, 60대 여러분들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요. 뭐 우리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카톡하고 여기서 문자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도 이용 고객의 층이 다양화돼 갖고 여기에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강조했지만 서비스 내용. 상품의 어소트먼트, 상품 구색에다가 관련 서비스 메뉴들이 계속 지금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면 뭐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충되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도요. 국내 이제 유통기업들도 해외 진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국내 뭐 그래요. CU나 GS나 지금 동남아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점포수가 몇 개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중국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 들어가 있고, 터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편의점도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그전 몇 달 전에 저기 편의점 제가 이제 할 때 한일 편의점을 비교 분석할 때 일본의 세븐일레븐 얘기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은 2만 점이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븐일레븐 9천 점 포함해서 전 세계 6만 7천 개 점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 왕국이 된 거죠. 그만큼 전 세계 문화, 유통, 소비, 이거 스탠다드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지금 CU나 GS 이런 편의점들도 글로벌로 지금 계속 진출해서 특히 동남 아세안 시장으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편의점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보면요. 적자 생존, 열심히 적어서 생존하지만 요즘은 뭐죠? 최후에 남는 1인, 승자가 결국은 생존하는 기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면 편의점도 앞으로 주문 발주도 뭐예요? 다 온라인으로 받아갖고 가까운 집에서 또 갖다주는 이런 편의점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편의점 우리나라 이제 2020년 로봇이나 무인 개발이 아마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미국, 일본이 무인 로봇을 자동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주문하면은 라우팅 동선 갖다주는
무인 로봇 배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편의점 1년, 2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대로 가면 편의점 점주는 힘들어진다고 제가 그 전에 강조한 게 뭐냐면 52시간 급격한 임금 인상은 결국은 정규직이나 편의점의 점주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때요?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분산시켜 놨고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그냥 편의점 점주가 주말엔 뭐예요? 그냥 이게 뭐 대타로 나와서 그냥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편의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편의점도 생활의 편리성도 좋지만 점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비가 나가는 이 부분.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나 포함해서 점주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이런 환경도 좀 개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4탄에 걸쳐서 편의점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을 좀 한번 다양하게 좀 사례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편의점에 대해서 다양한 시리즈 제가 또 이제 몇 달 후에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조철희 박사 통통통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